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이제 총수죠.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실질적인 전자의 총수이고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재용 회장께서 징역 2년 6개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징역형이 떨어졌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했을 때 약 1년 가까이 350일 가까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 6개월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그룹주가 오늘 좀 시장에서 하락폭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목은 제가 뭐 주식이 걱정되나요?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다고 해서 삼성그룹주가 망가질 거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자, 이제 주가는요 본질적으로 본업 가치를 따라갑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이 점점 올 거라고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올리고 수없이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최근 한 3년에서 5년은 더 땡겨지는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고, 그 반도체가 쓰이는 예전에 그냥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이 정도에 쓰였던 반도체가 뭐 전장 쪽으로도 확대되고 자율주행, AI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사용처가 다변화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팔았다? 이재용 회장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정성적으로 분명히 투심의 위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이재용 회장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진이 삼성그룹주를 경영했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더 좋았던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이 삼성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식시장이 사실 하락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주식 분석하는 남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체크해 보죠. 일단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금요일날 어땠죠?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이제 당선인 대통령이 발표한 그런 부양책이 발표한 이후에 계속 미국 증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선반영 됐다는 이유만으로 장이 그렇게 고점에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유클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낙폭이 지수상으로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비지표가 금요일날 발표했었는데 이게 또 부진했었어요. 결국 코로나 여파겠죠. 이것도 그죠? 코로나 여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회장이 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의 징역 선고를 갔습니다. 물론 다시 재상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상고는 가능한데 이 대법원에서 이미 사심까지 온 거죠. 사심으로 온 파기환송심에서 이렇게 결론 내린 거를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심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법 쪽에 있는 분들에 의하면 그게 대세인 것 같고요. 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지난해 그 4분기 국내 총생산 GDP죠. 성장률이 6.5%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분기 때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던 중국도 결국 작년 한 해, 20년 한 해로만 보면은 플러스 2.7%인가요? 그 정도
전 세계에서 아마 플러스 낸 국가는 중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그래도 예전에 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비교하면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전히 중국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혹자는 뭐 중국이 이런 통계치도 조작을 한다 이런 또 얘기도 하는데 설마 국가 GDP까지 조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반등이 나섰고요. 100조 위안, 이 100조 위안이 얼마냐면 약 1경 7천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1경 7천조였다는 거고요. 여기에 중국 증시가 반응을 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예전 같았으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중국 지표가 발표하면 코스피가 연동이 돼서 올랐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개인의 유동성이 강해지고 예전처럼 외국인에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연동되는 흐름보다는 코스피가 독자적으로 좀 흐름을 작년 코로나 이후에 좀 움직이는 게 역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코스피 코스닥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됐고요. 기관 매도도 여전히 연기금이 주포가 돼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건 최근에 나왔던 기관의 특히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 물량이 한시름 좀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좀 멈추면은 사실 기관 매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 국민연금에서 주식 포트 비중 조절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1월 말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나홀로 개인 매수 하면서 3천선은 방어를 했어요. 내일 한번 3천선을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금 가지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한때 상승 전환도 했었어요. 난 12시경에 했었는데 오늘 IT 종목도 나쁘지 않았고 그쵸?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안 좋았지만 셀트리온이 또 이제 장중에 상당히 3인방이 장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땠겠죠? 종가에는 셀트리온이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치료제가 나왔던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시각청의 조건부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화는 되는데 역시 재료에 노출이 되면서 뉴스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바이오 업종이 올해 들어서 계속 수급은 좀 약한 모습인데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호가가 매도 호가는 되게 얇아요. 지금 매도 호가는 되게 얇고요. 매수 호가는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야 매수 호가가 많은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매수 호가가 많은 데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때리고요. 매도 호가는 얇으니까 사기만 하면 바이만 하면은 사실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약하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수급 자체가 신규 매수세가 있어야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이 계속 투심의 악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우주 테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언급 드렸었고요. 제가 간간히 한번 언급 드린 적은 있는데 5G를 넘어서 6G를 가면은 결국 저궤도 위성들이 통신망을 장악할 수 있고 뭐 서울이나 부산 뭐 이렇게 뭐 뉴욕 이런 거점 도시 말고 지방 도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잘 통신 안 터지는데 그런 것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선 이 6G로 넘어가고 이 6G가 결국 인공 위성 네오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열리지 않을까. 그게 일론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 X 그죠? 뭐 버진 갤럭틱 뭐 이런 쪽 아마존의 아마존의 그 CEO도 이제 뭐죠? 블루 오리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걸 다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크라는 자산운용사가 그죠? 우주산업 ETF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한 소식이 결국에는 해외부터 움직였고 오늘 국내 종목들 정말 시장 대비 너무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산업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종목 작년 8월인가 9월쯤에 지금 우주산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소개했던 세트레가입니다. 하나가 인수한다고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에 장대 음봉도 맞긴 했지만 오늘 그 부분을 이틀 동안 3일 동안 맞았던 걸 다 돌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건 뭐죠? 이건 지금 제목이 좀 잘렸는데 이게 하나
그 요게 항공우주고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게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얘네들 다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조만간 우주산업 관련해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HTS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 휴젤이나 셀리버리 뭐 이런 거 빼고는 마이너스 10% 엄청 많아요. 매드팩토, 오스코텍.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 좀 위주로 많이 빠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 제약 바이오가 안 빠진 것도 아닙니다. 녹십자, 뭐 유한양행, 그죠? 전부 다 많이 빠졌어요. 신풍제약도 10%나 빠졌고요. 셀레믹스, 클리노믹스, 사이토젠, 최근에 뭐 생검 관련해서, 그죠? 진단키트 이런 쪽 신규 상장주들도 강했던 바이오마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주도주 바이오가 대부분 고점에서 많게는 30%, 더 많이 빠진 건 40%도 있는데 평균 30%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나씩 다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정말 나빠서 떨어진 것도 물론 일부 있을 거예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각청에서 그 톡슨가 그것도 이제 신청 취소가 됐잖아요. 허가 취소가 됐고, 그런 악재성 이슈 있는 것들을 빼고는 평균적으로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 수급 이슈입니다. 수급. 근데 이 수급이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매수세가 결국 신규 진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 진입자가 지금 바이오 쪽으로 몰리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 언제? 주은나님, 그래서요, 계속 버텨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근데 뭐 아직도 먹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좀 존버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새로 사야 되냐? 문제는 수급이 돌기 전에는 새로 사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컨택트주가 결국에는 언택트라고 부여할 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에 반대가 컨택트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여행주 뭐 이런 거 하나투어 모드투어 되겠죠. 지난주에 강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너셀이라고 해가지고 가치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셀 2000개 종목, 그리고 다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클리컬 업종과 경기 민감주들, 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나스닥이 그러니까 강했으면 너셀이 이제는 대표 주가가 될 거다. 코스피, 코스닥도 작년에 이런 헬스케어가 됐으면 올해는 지금 연초부터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엔 가치주로 갈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주가 1월 성과는 좋았어요. 지금 좋았고 그 PBR 낮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되게 좋았는데 오늘 또 흐름을 보면은 맞을 때 같이 때려 맞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때려 맞느냐 이런 논리보다는 제가 보기에 연속성은 분명히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연속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근데 화장품주도 이런 것도 결국 경기가 회복돼야지만, 그죠? 여행이나 그런 면세점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고 결국 수출이 잘 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뭐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결국 디지털과 온라인화 이런 것들이 잘 된 그런 회사를 말고서는 접근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담감이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일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HTS로 시장 분석과 관심 종목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부터 보죠. 지표 코스피 71포인트나 빠졌고요. 2.3%. 코스닥도 장중에 플러스 내면서 양전환도 했었지만 2% 가까이, 모든 코스피 관련된 대형주 뭐 200, 100 이런 종목들이 다 2% 이상 빠졌고요. 거래대금은 지난주 대비 확연히 줄었습니다. 23조, 13조, 합이 36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작년보다는 여전히 많은 거고요. 거래대금이 하락하면서 줄었다는 거는 오히려 상승할 때 더 많고 하락할 때 줄는 게 더 좋은 모습은 맞습니다. 하락할 때 많다는 거는 팔려는 매도세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봐도 거래소 개인이 5천억을 샀고요. 코스닥은 100억, 장중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그 물량을 받았고 기관은 별로 안 팔았어요. 근데 이 투심
바이오 이런 투심이 많이 무너지면서 시장 대비 수급 대비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기간은 2,800원이나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 아까 배당 차익 거래를 그동안 내뱉었던 금융투자는 오히려 샀고요. 그죠? 연기금이 4천억에만 팔았습니다. 이 연기금이 지금 주체예요. 매도 주체고, 외국인도 장중 대비는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외국인은 더 이상 물량을 많이 쏟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21선 밑에 2950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한번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21선 밀렸습니다. 밀렸고요. 그죠? 61선 아래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은 충분히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가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역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매핑부터 볼까요? 전기 보면은 운수장비 업종 빼고 다 빠졌어요. 건설업종은 지금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건설 부양하려는 의지가 많고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슈로 상당히 최근에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건설주는 대표적으로 저PBR 종목이에요. 저PBR 종목이고 건설에 대한 부양 의지가 정부가 좀 내놓다 보니까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운수장비 어땠죠? 현대차 계열이 다 강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차, 애플카 뭐 이런 논란보다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있는 게 현대모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 대한 맥락도 있지만 오늘 삼성그룹주가 내려가면서 수급이 현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3.4%나 빠졌거든요. 삼성 전기도 빠졌죠. 그죠? 그리고 뭐 삼성 관련해서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은 전 업종이 인터넷 업종 말고 다 하락이었습니다. 다 하락이었고, 변동성 지수 잠깐 살펴보죠. 이게 지난주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형적으로 그 N자를 그리고 있는데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다에 한 표 걸고 싶습니다.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내려왔던 변동성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역할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연기금이 파는 거지 시장의 주포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뉴딜 관련주들, 코스피 200 관련주들 전부 다 거의 하락이 깊었습니다. 그죠? 건설주들 조금 일부 좋은 거 말고는 조선이나 화학업종 시클리컬도 되게 안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컨택트 관련주들도 안 좋았고, 2차전지 오늘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화장품주도 안 좋았어요. 헬스케어 어땠죠? 셀트리온 이 3인방이 장중에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SK케미칼은 뭐 JP모건 헬스케어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CMO 시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했던 것 같겠는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도 거의 다 셀리버리 특징적인 종목 빼고는 다 약세였습니다. 박셀은 오늘 8% 가까이 빠졌고요. 밑에 내려도 뭐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고, 반도체 소재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 일부 종목 빼고는 다 약세였고, 파운드리 대표주자 DB하이텍 오늘도 6%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 한미반도체, 뭐 마이크론, 네페스, 아크 다 강했습니다. 후공정 되게 강했고, 자율주행, 칩셋 미더 이런 쪽이 시장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셋 쪽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쪽 부분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역시 자율주행 카메라, MC넥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인텔리안테크 19%, 세트라이 15%, 그리고 뭐 종목을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얘도 7.6%나 올랐고요. 그죠?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얘도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 우주 관련 종목들이죠. 근데 5G는 안 좋았습니다. 얘네는 우주 관련이라서 그런 6G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앞으로 5G가
그 대중화되면서 6G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다 살펴드린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째 주가 너무 급등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급등해서, 야,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타야 돼. 그게 지금 포모 현상으로 개인들이 거의 연초에 10조 원을 넘게 산 이유기도 하고요. 그죠? 삼성전자만 5조 넘게 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96,000원인가요? 찍고, 지금 오늘 8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11,000원이 빠졌어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날라갔죠. 너무 급하게 올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좀 그래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가총액 1위 500조의 기업이 이렇게 하루에 막 10% 오르는 날도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 너무 가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시 정상으로 가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 대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낼 수 있는 이익 대비 너무 밸류에이션을 빨리 당겼어요. 빨리 당겼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거를 보고 주가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한번 올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죠? 올렸는데, 이게 제가 작년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제 채널 구독하신 분은 알겠지만 세트랙 아이 검색하시면 있어요. 거기에 우주산업 전망 이런 것들을 한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시장 같은데요. 저는 좀 너무 빨리 올렸던 것 같은데, 본격화되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주말에도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안 보신 분 보시라고 좀 적어놨고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항상 앞서서 생각하면 그때는 수익을 보기 힘들어요. 제가 추천할 때만 해도 이거 되게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작년에 뭐 개인 대주주 이슈 뭐 이런 걸로 한번 3만원 넘었다가 다시 또 2만원 초반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방향이 사실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 기업이 훌륭하게 성장하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변했는데 기업이 변하지 않고 기업이 쓰레기예요. 기업이 쩡크예요. 그러면 잘못 고른 거죠. 근데 좋은 기업이야. 그래서 하나가 인수하는 거 있죠.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투자가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합니다. 자, 주린이 분들 제일 주의하실 게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다. 삼성전자 아찌다. 이렇게 어떤 듣보잡 기업이 갑자기 대표이사가 횡령하면 그건 악재가 분명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뭐 그런 횡령, 배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전문 경영진들 있고요. 다. 그죠? 기업의 오너가 물론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하면은 정말 악재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기 악재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1심 때도 징역형을 받았을 때도 삼성전자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은 심리적으로 입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하락하면.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없다고 해서 전문 경영인들 삼성이 공장에 안 들어가고 기업이 도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삼성이 빠져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빠진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이익이 빠져서 밸류체인에 문제가 되면 같이 빠지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매집의 관점에서 빠르게 조정받는 만큼 오히려 매집 찬스가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사실 오늘 되게 월요일부터 어려운 시장이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힘내시고요. 연기금의 매도가 저는 멈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내일 당장 멈추지는 않겠지만 정말 연초 들어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무조건 주식을 계속 팔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 그런 분명히 돌아올 거고요. 리밸런싱 하면서 포트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다시 마무리가 되면은 분명히 연기금이 시장에 들어올 거고, 오히려 자기네가 지금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더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이 꼭 잘한다, 연기금 지분이 늘린 것들이 오히려 종목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방향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고맙고,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좋은 영상들 많이 찾아서 보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